노무현 캠프로 3억 원이 흘러 들어갔는데 이 돈이 성완종 회장으로부터 나온 돈이다. 이 돈이 특별 사면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지금 정치권에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성완종 회장과 노무현 정부와의 고리, 구체적인 고리는 나오지 않았었는데 바로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게 새로 오늘 정치권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조수진 차장, 네.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노무현 캠프로 3억 원이 흘러 들어간 건지 그 부분을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바로 이 성완종 회장은요, 2004년에 이 대하건설이라는 아주 작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대하건설이 경남기업이라는 엄청 큰 덩치의 기업을 인수해서 그때 굉장히 화제가 됐었죠. 예. 그런데 이 부분이 바로 대하가 노무현 전 대통령 캠프 쪽에 돈을 건넸다라는 것이 2004년 보도에 나왔었습니다. 네, 이게 지금 한겨레 신문 보도인데, 네. 그죠? 대하건설 압수수색을 했는데, 네, 대하건설, 예. 네, 설명을 드리면요. 제가 대검찰청 출입할 때인데요. 2003년 8월부터 2004년 4월까지 불법 대선 자금 비리 수사가 대대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 중에 하나인 대하건설이 당시 압수수색을 당했다는 기사를 지금 시청자분들은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기에서는 노무현 캠프, 이회창 캠프 양쪽에 불법 정치 자금을 제공한 의혹이 있어서 곧 성완종 회장을 소환해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 바로 이 시점은 대하건설이 경남기업을 인수하기 전이기 때문에 지금 성완종 회장은 대하건설 회장으로 지금 명시가 돼 있습니다. 예. 여기 한국일보 기사도 있는데 여기에도 그 내용이 들어있나요? 당시 기사 보도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노캠프가 받은 불법성 자금은 태광실업 10억 원, 대하건설 3억 원. 여기 적시가 되어 있군요. 서해종건이 수억 원대의 자금을 전달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네. 여상훈 변호사, 이거 네. 다음에 사건이 어떻게 정리가 됐는지 저희가 찾아보니까 기사가 없어요. 제가 좀 설명을 드려요. 예, 당시 예. 출입 기자였으니까. 예, 이때 노무현 전 대통령이 한나라당 이회창 캠프보다 10분의 1 이상을 받았으면 내가 대통령직을 그만두겠다. 이런 기사 때문에 참 여러 가지로 기사가 파장이 일었었는데요. 이 결과적으로 이 노무현 캠프가 받았던 돈은 이회창 캠프의 8분의 1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워낙에 2002년에 어느 쪽이 승리할지 몰랐기 때문에 각 기업이 앞다퉈서 일종의 보험을 듭니다. 네. 그래서 이 수십억, 수백억이 한꺼번에 움직였기 때문에 당시 제 기억으로는 대검에서는 이렇게 입장 정리를 합니다. 10억 원 미만 정도는 그러니까 이유를 묻지 않는다. 네. 10억 원 미만은 예. 그러니까 덮는다? 워낙에 그 당시에 대규모 돈, 진짜 어마어마한 금액이 움직였기 때문에 제 기억에 10억 이상이냐 아니면 10억 미만이냐 이걸 가지고 당시에 형사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렇게 기억이 됩니다. 예. 자, 여기 대하건설, 결국에는 이 대하건설을 운영하던 성완종 회장이 덩치가 큰 경남기업을 인수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대하건설이었는데 대하건설 오너로서 3억 원을 노무현 캠프에 제공을 했다. 이렇게 나왔는데 결국에는 정치적으로 사건을 이제 결국엔 덮은 거다. 그리고 이제 당시 예. 어떤 정치 성향으로 밀어봤을 때 노무현 캠프에게 3억 원을 줬다면 이회창 캠프에서는 훨씬 더 많이 갔을 거다. 네. 이런 정황이 참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궁금한 거는 조수진 차장. 과연 이 대하건설에서 건넨 3억 원이 노무현 정부에서 이루어진 두 번의 아주 극히 이례적인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두 번의 특별 사면 관련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글쎄요. 그거는 예단할 수가 없겠습니다만 이 특별 사면의 성격, 그 기준을 청와대에서 정하고 그리고 어떤 실무기구인 법무부에다가 통보를 하게 되는 거죠. 이러이러한 기준에 따라서 사면을 해라. 그러면 그 기준에 따라서 대상자와 숫자를 법무부가 정리를 하는 절차로 되는데요. 예. 이 첫 번째 사면은 2005년 석가탄신일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면은 2007년 12월에 결정이 됩니다. 1월 1일자로 사면이 된 거죠. 예. 그러니까 네, 2008년 1월 1일 날 결정이 됐고 결정이 된 건 2007년 말에 결정이 된 거죠. 그렇습니다. 예. 2007년 말에 결정이 돼서 이번 사면은 2008년 1월 1일자로 사면이 된다. 이렇게 발표가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새정치민주연합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사면은 바로 자민련의 요청이었다. 이렇게 지금 해명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사면은 이명박 대통령 당시 당선인 측의 강력한 요청이 있었다. 그래서 실제로 2008년 1월 1일 날 사면 대상이 되고 나서 바로 다음 날 2008년 1월 2일에 대통령직 인수위의 전문위원으로 파견이 된 거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민련 요청받아서 한 거고 여야 균형을 맞춰서 한 거지 특정 개인에 대한 어떤 특혜가 아니었다는 게 지금 유인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설명인 건데. 네, 유인태 의원의 경우에는 이 참여정부에서 정무수석 비서관을 했기 때문에 정무수석은 기본적으로 이 각 당의 어떤 요청 같은 거를 수집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유인태 의원의 발언이 조금 더 그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고 할까요?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제가 알기로도 이명박 정부의 법무비서관을 지냈던 분도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으로부터 사면 문제에 대해서 그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야당 당시 노무현 정부에 있었던 두 민정수석 이번 이 특혜 의혹, 사면 의혹에 대해서 직접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시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사면은 법무부의 업무인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사면권은 대통령이 사법권을 일정 부분 제한하는 특권입니다. 절차상으로도 법무부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서 주관하고 대통령에게 승인을 받는 겁니다. 성전 의원에 대한 두 번의 특별 사면은 당시 야당인 자민련, 한나라당 그리고 대통령 당선자 측의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충분히 추론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저렇게 해명을 하고 있는 거죠. 문재인 대표의 경우에는 법무부가 알아서 한 일이다 하는 거고, 전해철 의원 얘기도 뭐 법무부에서 알아서 한 일처럼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어떤 겁니까? 실제 그렇습니까? 이 문재인 대표의 법무부 소관이다 하면서 어제 기자들이 굉장히 신경질을 냈는데요. 이 문재인 대표의 해명 때문에 오히려 논란은 좀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네. 왜냐면요. 이 법무부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특별 사면에 대해서 감나라 대추나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원래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대통령 비서실장 등 모든 상층부가 어떤 기준을 만들고 이렇게 사면은 가이드라인이 이렇게 간다라고 법무부에 지시를 하면 법무부에서 사면위원회를 형식적으로 꾸리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인원 그리고 꼭 넣어야 될 사람 이런 사람들을 청와대와 조율하고 최종적으로 법무부가 발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표가 그냥 마지막 사면 때 내가 대통령 비서실장이었고 첫 번째 사면 때는 민정수석이었는데 당시 기준은 어떤 거였다. 가령 두 번째 사면 때는 국민 대통합 차원에서 모든 것을 털고 가자. 그런 기준이었다라고 설명을 했다라면 오히려 논란이 종식되지 않았을까. 왜 법무부 소관이다. 이렇게 해서 이거는 문재인 대표답지 않다라거나 대통령 비서실장을 한 분으로서 상식 밖의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비판이 나오는지 전 좀 알 수가 없습니다. 상식 밖의 얘기다. 자, 그러면 어쨌든 야당에서는 이렇게 자민련에서 요청을 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면은 MB 쪽에서 요청을 했다. 이렇게 좀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관계가 맞는지도 궁금한데 조수진 차장. 네. 양측에서 입장을 다 내놨죠, 지금? 네. 양측에서 펄쩍 뛰고 있습니다. 펄쩍 뛰었나요? 대체 무슨 일이냐? 네. 우선 정진석 전 의원, 바로 JP의 최측근이었죠. 이분의 얘기가 나왔는데 이 2004년에 이미 JP는 정계 은퇴를 한 상태였다. 총선 패배 이후죠. 나도 자민련을 탈당을 했고 이런 상황에서 성완종을 위해서 민원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정계 은퇴를 한 JP가 어떻게 특사 요청을 할 수 있겠느냐.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이렇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결국엔 자민련 요청에 의한 사면, 그거에 대해서 자민련 당시 1인 정당이었기 때문에 실체가 없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건데 MB정부에서는 뭐라고 설명을 하나요? 네, 채널A가 조금 전에 이동관 전 대통령 홍보수석과 전화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것이 대통령 인수위원회, 그러니까 당시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요청에 의한 것이 맞느냐 여기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역시 적극 부인을 했습니다. 말할 가치가 없다. 네, 아무렇게나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것을 보면 야당이 급하긴 급했나 보다. 사면된 날짜가 2008년 1월 1일인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시작하자마자 무슨 정신이 있어서 어떤 특정인의 사면을 챙길 정신이 어디 있겠느냐.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인수위 시작한 게 이제 12월 26일 대선 끝나고 한 일주일 정도 뒤에 인수위가 이제 꾸려졌는데 그 사이에 무슨 정신이 있어서 사면 얘기를 하겠느냐. 이게 이동관 홍보수석의 공식 입장입니다. 그죠? 네. 여상원 변호사. 그렇다면 진실이 뭔가요? 그런데 이거는 진실을 떠나서 지금 그 새정치연합의 변명이 전혀 맞지 않는 거죠. 그래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사면하는데 만일에 자민련이나 한나라당의 요청에 의해서 했다면 그 자의적인 그 특별 사면 대상의 선정이란 말을 그대로 자인하는 꼴이잖아요. 네. 아니 정치적으로 그렇게 사면을 하는 경우가 과거엔 있지 않습니까? 있지만 그래도 적어도
아까 우리 조수진 차님 말씀대로 이게 사면이라 그러면 어떤 특정한 기준에서 이 사람 국가에 기여할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기준에서 한다고 그래야지 누구 부탁하면 사면 대상 되고 누구 부탁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법리적으로 맞지 않고요. 예. 우선 지금 문재인 대표가 법무부 소관이라 그러는데 법적으로는 그 말이 맞습니다. 상식적인 답변이죠. 법무부에서 만들어서 국무회의 상정을 해서 그걸 거쳐서 대통령이 제거하면 나는 거 맞죠. 그렇지만 우리가 저희들이 알기에 이 특별 사면은 있죠. 이게 범죄를 가지고 사면하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을 사면해 줄 것인가를 고르는 게 특별 사면입니다. 네. 이 특별 사면은 그래서 민정수석 라인이 이 사면에 개입한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는 상식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당시 민정수석이나 비서실장을 했던 분이 나 잘 모르고 어느 특정 정당에서 요구하니까 나는 그냥 들어줬을 뿐이다. 이 말을 하면 삼척 동자도 웃을 일이죠. 예, 정무수석 같은 경우에는 의견을 수렴할 수는 있지만 결론적으로 결정을 하는 것은 청와대입니다. 네. 그리고요, 또 두 번째 특별사면의 경우에는 법무부가 2008년 1월 1일자 사면 명단을 발표를 하는데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의 명단을 공개함에도 굳이 성완종 회장의 이름은 공개를 안 했다는 했죠, 것. 그때. 예, 이거 자체가 아주 특별한 특별사면 아니냐 예. 이런 비판도 나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까 대학원설에서 건너갔다는 이 3억 원의 정체에 대해서 관심이 더 가는 건 아닌가 싶은데 뭐 새누리당에서도 이거에 대해 수사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홍명 부장께서는 이 사안은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짧게 말씀드리면 뭐 저도 사면 과정이 좀 의혹이 가기는 합니다만은 검찰 수사의 본류는 지금 사실 성완종 전 회장의 메모에 네. 거론된 사람들이 과연 맞느냐 하는 것이 본류이기 때문에 혹시 사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검찰 쪽에서 만약에 뭐 과거 권력에만 잣대를 들이대고 현재 권력에 비켜나간다면 물타기다, 검찰의 예. 물타기다라는 비난 여론에 직면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어차피 수사에 선우가 있고 또 중심과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심은 지금 우리가 왜 경향신문더러 빨리 다 내놓느냐라고 말할 게 아니라 검찰이 정말 제대로 방향을 잡고 제대로 수사를 할 건지 그 부분을 저는 파헤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1번 순위는 당연히 현 정권 실세들에 대한 로비 의혹 그거겠죠. 이동희 차장. 지금 보면 그 일반 시청자들께서 이렇게 보실 때 아마 이게 무슨 한편의 드라마를 보는 거 아닌가 이런 판단을 하실 정도로 지금 정치 권력을 향해서 돈이 거액이 오고 가고 수사를 뭘 빼달라 날 구속해서 피하게 해달라 심지어 사면을 했는데 어떤 대가가 있었던 거 아니냐 논란이 있을 정도로 뭔가 권력 있고 돈 있는 사람들은 엄청난 특혜를 보고 있었던 게 사실이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계속 불거지고 있거든요. 이런 점에서 정치권이나 검찰에서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이 사안을 정말 명쾌하게 정리하지 않으면 일반 국민들은 이럴 거 아닙니까? 돈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돈 주고 연락해가지고 누구 빼주고 누구 구속 안 시키고 예. 이런 일이 드라마처럼 드라마에서나 봤던 일이 현실에서도 지금 고스란히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 정말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갖고 드라마 만들어봐야 뭐 시청률 별로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조수진 차장. 네. 재밌는 게 정동영 전 의원이 문재인 대표를 이번에 이 사안으로 공격을 했어요. 예. 특사에 대한 특혜 의혹 언급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이 국민 모임이죠. 정동영 전 의원이 주도하고 있는 국민 모임에서 바로 이 두 번의 사면과 새정치민주연합의 문재인 대표가 무관차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검찰 수사나 특별검사까지 이어진다면 문재인 대표도 수사 대상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예. 네. 왜냐면은 바로 문재인 대표, 이 정동영 전 의원이 지금 설정하고 있는 전략은 이번 선거를 야당의 어떤 재편, 그러니까 정동영이냐 문재인이냐 이것을 묻는 선거로 만들고 싶어 하거든요. 예. 그런데 바로 문재인 대표가 이 사면 부분에 대해서 좀 의혹이 있는, 좀 잘 풀리지 않는 정황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고리로 해서 지금 맹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수사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정치권에서 이제 여당에서 집중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문재인 대표 이 얘기에 대해서 아주 불쾌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나도 성완종 리스트에 오른 거예요. 성완종 회장이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에 대선 자금을 제공했다고 했나요? 그건 뭐 엉뚱한 소리고. 그 사면에 또 성완종 회장이 이 돈을 줬다. 그러면 수사 대상이 돼야죠. 그런 일이 없잖아요. 자, 그런 일이 있는지 없는지 수사를 더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문재인 의원 말에 공감해요. 예. 예. 예?
아니, 문재인 의원, 저 부분에 대해서는 문재인 의원과 공감을 합니다. 아니, 일단은 성완종 전 회장의 증언을 토대로 해서 거기서부터 나온 이름, 거론되는 이름부터 먼저 수사를 시작하는 게 저는 정석이지. 지금 거의 주변 저게 정략적으로 여당이 야당까지 같이 끌고 가겠다는 만약 그런 식으로 뭔가 기획을 하거나 또 그 검찰이 또 그런 기미가 보이면 아유, 참 납득이 안 되죠. 새누리당에서는 일단 정략적으로라도 저렇게 방어를 공격으로 받아치는 그런 모양새가 있는 건 분명한데 어쨌든 국민적인 또 의혹이 제기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을 수사를 안 할 수 있을지 이 부분도 궁금한데 조수진 차장 보기에는 수사 안 하고 갈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이 문재인 대표 발언은 금방 우리 홍명명 부장이 얘기하셨지만 네. 이 리스트에 올라간 사람부터 수사 대상이 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 문재인 대표의 지금 발언 중간 정도만 나왔는데요. 그 뒤에 이어지는 지금 공개가 되지 않은 부분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기자들을 향해서 리스트에 오른 사람이나 취재하지 엉뚱한 사람 붙잡고 왜 그런지 모르겠다. 화를 냈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문재인 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구도 성역이 있을 수 없다. 나도 필요하다면 조사에 응할 생각이 있다. 이렇게 언론이라도 얘기를 해줬으면 얼마나 좋았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이동희 차장, 다른 얘기 짧게 하나만 짚어보겠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노건평 씨죠. 노건평 씨가 이 성완종 회장과 어떤 연결이 돼 있는 고리가 있었다 이런 얘기들이 또 나온 게 있던데 새로운 얘기인데 그 부분도 좀 짧게 정리를 해주시죠. 2005년에 성완종 회장이 첫 번째 사면을 받았는데요. 그 경남 기업 임원하고 그 지방선거 당시에 자민련에 16억을 냈다가 이 징역 2년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노무현 정부 시절에 첫 번째 사면을 받았고요. 그런데 경남 기업에서는 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 형이죠. 이 노건평 씨하고 친분이 두터운 그 김모 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경남 기업의 임원으로 승진을 한 내용이 이 어떤 의혹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뭐 단순한 의혹 차원에서 제기된 얘기가 아닌가 싶은데 뭐 여러 가지 지금 의혹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많은 곁가지들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사실 경남 기업의 임원들이 뭐 한두 명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임원이 그 노건평 씨하고 어떤 친분이 있다 이런 내용까지도 지금 속속들이 나올 정도로 이 경남 기업 성완종 회장의 이 비리 폭로 이런 게 아주 파급력이 크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정현 최고위원 친박의 핵심 중에 한 분이죠. 이정현 최고위원이 노무현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비교해서 설명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목소리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또 다른 국민이 한 가지 확인한 것이 있습니다. 성공한 로비와 실패한 로비. 한 정부는 로비가 잘 통했던 정권, 또 다른 정부는 로비가 전혀 통하지 않는 정권, 이 극명한 차이를 우리 국민들은 지금 목도하고 있습니다. 이정현 최고위원의 이야기는 노무현 정부에서는 이렇게 로비가 통했는데 우리 정부에서는 안 통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 이런 얘기잖아요. 조금 경강부회로 느껴지는 부분도 있고 실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본질을 비켜간 거죠. 지금 우리가 지금 문제 삼는 거는 그 성완종 회장이 과연 의원들이나 정치권에 돈을 줬냐 안 줬냐 문제지 지금 로비를 했냐 안 했냐 그 문제가 아니거든요. 본질을 좀 비켜간 모습이 있네요. 어떤 또 하나의 정치적 전략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일면 맞는 이야기도 된다 이런 생각이 동시에 같이 듭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언제나 시청자 편에서는 박종훈의 뉴스탑10을 시청하고 계십니다.